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합TV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정신없었던 지난주를 한번 되짚어보고요, 다음주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장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변동이 이렇게 심한 원인이 뭔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시장 체크포인트가 무엇인지, 다음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난주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금요일장까지 아주 브라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보고 있다가요, 지난 금요일날 긴급히 메시지를 한번 드렸어요. 이런 흐름에 동참하시다 보면요, 역사이클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5월 4일날 제롬 파웰 의장이 기자회견 한 이후에요, 시장이 막 급등했잖아요. 그대로 치고 올라갈 것처럼 사람들이 막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어떤 뉴스라든지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끝났다, 이제 우려는 끝났다, 이제 계속 올라갈 거다, 뭐 그런 기대가 굉장히 팽배했어요. 근데 다음날 팍 급락을 하니까 부정적 얘기가 막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양측이 서로 막 싸우는 흐름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1번 시나리오는 뭐였죠? 기억나세요?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시나리오는요, 5일선이 이렇게 투턴을 주고 21선이 턴하는 이런 반등 흐름을 1번 시나리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번 시나리오는요, 이대로 그냥 훅 빠지는 그런 흐름을 2번 시나리오라고 정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2번 시나리오가 나와버렸죠. 1번 시나리오로 가는 듯 하다가 2번으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봉도 음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직 좋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5일선이 이렇게 꺾어져도 2번 시나리오대로 가더라도 희망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5일선 파동이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마지막 파동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훅 계속 빠진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반등을 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에 또 변곡점이 나타난다 라는 게 파동 이론상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디선가 반등 시그널이 나올 것이고요. 그 반등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더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데서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5월 반등 신호의 조합은요,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음봉으로 전환됐던 월봉이요, 양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5일선이 지금 하락 기울기로 내려가고 있는데 얘가 다시 변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1선이 내려오다가 변곡점을 줘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이어지면서 그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시장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5월 5일 날 크게 하락했던 이유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뭔고, 우리 그걸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뜯어볼게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우선 그 말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요거는 뭐 경제에 대한 상식선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은요, 불경기를 나타내는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요거의 두 개 합성어예요. 풀어보면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도 비싸요. 그러면은 경제에서는 최악이겠죠. 그 최악의 조건을 갖추는 게, 원인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원자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 이익이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기업 이익이 감소하니까 그 감소분을 기업에서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제품 가격에 이 기업 이익 감소분을 녹여내지 못하는 기업도 있죠. 자,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지니까 좀 덜 사겠죠. 거기서 수요가 위축됩니다. 수요가 위축되면은 생산량이 줄겠죠. 물건이 덜 팔리니까요. 그러면 생산량이 줄면은 직원이 많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실업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악순환이 돌게 돼요.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또 경기가 또 위축되겠죠. 자,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약간 비교를 해보니까 1970년대 발생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22년도 지금 현재 다시 올까봐 이게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지금이
불경기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이 스태그네이션, 불경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 GDP 성장률을 한번 볼게요. GDP 성장률은 지난 4월 28일 날 발표했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2.4%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나타났죠. 그렇지만 연간 GDP 성장률로 보면은 3.4%의 연간 성장률이 기대가 돼요. 여전히 절대적 수치상으로는 견조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국내 여신 증가율입니다. 즉 대출 증가율이에요. 은행에서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 증가율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자료는 21년도 9월달까지 집계된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제 시간적 이격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세는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대출은 여전히 양호한 상태고, 자, 그러면 여신 증가율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제가 순서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금리가 상승을 하죠. 그러면 기업이 이자 부담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감소하겠죠. 그럼 부실 기업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돈도 잘 못 버는데 이자 부담이 더 커지니까 기업에서는 이제 돈이 없어갖고 한계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파산하게 됩니다. 대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대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부실 채권이 연쇄부도, 정크본드가 부도난다는 얘기 신문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부실 채권이 바로 연쇄부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타격을 받겠죠. 한두 개의 기업이 한계에 도달한 거 파산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은 이 부실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바로 금융 시스템 자체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실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마치 산불이 번지듯이 확산되게 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확산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주식시장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 주식시장이 타격받은 게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대폭락장이 오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 때문에요, 결국 여신 증가율, 즉 은행에서 대출을 계속 늘려주고, 그 늘려주면은 이 부실 기업이라도 그들은 한계에 도달해서 파산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 유지가 가능해요. 버티기죠. 버티기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여신 증가율, 즉 대출이 막혀버리면 이런 기업들은 파산으로 이어지고, 이게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게 금리 인상과 여신 증가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제의 충격입니다. 충격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시스템을 잘 봐가면서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 상승률이 또 문제라고 했죠. 왼쪽에 보시는 거는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인플레이션 수치예요. 증가율이 8.5%나 증가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많이 올랐죠. 그런데 우측에 보시는 거는요,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다뤄드렸죠.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률을 빼면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특이점이 나타났어요. 강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스무스해졌어요. 6.4% 인상까지 상승까지 올라갔다가 6.5% 상승률로 살짝 좀 스무스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건 뭐냐면요, 5월 11일 다음 주 수요일 발표되는 CPI인데요. 그때 지금 예측치가 특이해요. 8.1%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까지는 8.5%가 발표됐었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예측치는 8.1%로 줄 거라라는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코어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요. 지금 지난달에 6.5였는데요. 지금 이번 달에 6.0%. 그럼 이것도 더 떨어지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던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얘기죠. 이런 기대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발표됐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라고 하죠. 얘도 마찬가지. PC 인덱스 자체는 많이 올랐는데요. 유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이전에는 5.3이었는데 5.2로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바로 에너지 가격이죠. 자, 지금 WTI를 먼저 보시면, WTI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꼭지 치고 나서요, 3월달 초중순에 꼭지점을 치고 나서 지금
일정 흐름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천연가스 가격도 한번 보실게요. 꺾였다가 다시 반등을 했지만 이때 한 번 더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장기적으로는 아직 살아있지만 단기 고점 신호가 지금 나왔어요. 그렇다면 유가는 이미 고점 찍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드디어 단기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은 얘는 기간 조정을 주겠죠. 그러면 이 기간 조정을 주는 이 가격이 다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주목할 요소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5월 11일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11일 21시 30분이니까요. 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되겠네요. 그러면 수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이 CPI 지수가 발표되니까 그러면 수요일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겠네요. 우리는 요 발표치를 한번 잘 살펴보고요. 장 시작 전에 프리마켓에서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럼 프리마켓에서 미리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체크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월봉이 양봉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5일선이 터닝해야 되고요. 그리고 21선이 또 터닝해야 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자, 이게 시장에서 나타나면 의미 있는 시그널이 될 테고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변화를 한번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가적으로는요, 5월 9일 내일이죠. 러시아의 빅토리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건 뉴스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런 분석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봤고요. 다음은 반도체 ETF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월봉이 양봉을 유지하고 있죠. 나스닥 지수는 음봉으로 월봉이 전환됐는데 반도체는 그나마 지금 양봉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얘가 21선 지금 아래로 빠져버렸다는 거, 이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나스닥 지수 대비 많이 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간쯤에 있는데 월초 상승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따라서요, 5월 11일 날 CPI 발표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움직인다면 반도체 ETF도 함께 움직이겠죠. 오늘 분석한 대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요, 반도체 ETF가 제일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으로도요, 60과 240이 심플 크로스 상에 있죠. 그러면 얘도 결국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61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강한 반등을 줘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위치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와야 돼요. 21선 먼저 턴해야 되겠죠. 그리고 5일선도 이거를 턴하기 위한 어떤 패턴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일자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 과정에 몇 가지의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시그널이 나올 때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그널이 나올 때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 그 정도만 지금 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 나눠지겠죠.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하시고자 기다리신 분도 계실 거고요. 물량 조정을 하겠다라고 대기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어떤 결정이겠지만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시그널을 어떻게 나오는 것은 제가 다 정의를 해드렸죠. 그것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반도체 종목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엔비디아는 현재 어떻습니까? 월봉은 다행스럽게도 양봉입니다. 그렇지만 21선이 여전히 하락 기울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5일선은 아직 저점을 붕괴하지 않고 그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떤 흐름이 나오냐, 다음 주부터 바로 양봉으로 올라간다면 좀 더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5일선이 여기서 투턴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21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21선은 당연히 여기에서 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은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우선 그게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됩니다. 나스닥 안 가는데 얘 혼자 못 가겠죠. 그 다음 AMD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AMD는 조금 더 월봉 캔들이 더 강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더 긍정적인 거는 21선이 어떻습니까? 약간 눕고 있죠. 그리고 현재 주가도 21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AMD는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만 요동을 치지 않으면 AMD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퀄컴은 월봉상을 보면은 월봉 캔들이 약간 도지형을 나타내고 있네요. 십자모형이죠. 그래서 얘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서로 겨루고 힘겨루기 하고 있고요. 지금 중립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위치를 보면 21선 위에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 위치는요. 이번 달에는 지금 중립입니다.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요. 가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ETF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번 달에 양봉 전환 그리고 21선 턴하는지 그걸 지켜보시는 게 아주 핵심 키포인트이고요. 그 D-Day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어요. 5월 11일 날 CPI 지수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 반전을 해준다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쭉쭉쭉 이어지면서 반도체 지수까지도 올려준다면 5월달에 아주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스닥 지수가 CPI 그리고 PPI 지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흐름을 반영한다면 그러면 5월달도 피곤한 한 달이 되겠죠. 자, 아직까지 5월 초입니다.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가는지 그리고 중요한 지표를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지 우리는 지켜보면서 대응합니다. 미리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으시고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렇게 가시죠. 힘든 시장이지만요. 결국은 제가 올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폴리티컬 사이클 중간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반기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정부, 정치 뭐 그런 것들이 막 혼재돼 가지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시장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그 시그널이 어디서 나올지 우리는 데이터와 그리고 시장 흐름을 보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뇌동매매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차근히 시장을 한번 차갑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